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터디할 기업은 신세계 INC라는 회사인데요. 신세계 그룹의 SI 업체로 어, 계열사양 매출 비중이 21년 기준으로 69.5% 수준입니다. 뭐, 한 70%대 후반대에서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높은 편이고 주요 매출처는 신세계, 이마트, 스타벅스 등 신세계 계열 회사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매출 비중 50% 수준까지, 그러니까 매출처를 캡티브 외로 다양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풀그림이라는 회사를 한 250억 정도에 인수를 해서 지금 2분기에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는 스파러스라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테일 테크 솔루션이나 이런 걸 팔 때 스파러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클라우드, 스마트 리테일, 이렇게 편의점, 무인화 편의점 쪽에 많은 솔루션이 들어갑니다. 사업 본부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IT 서비스, IT 유통, IT 정보 서비스인데 IT 서비스가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룹 공통의 이제 전산 시스템이 있죠. 수탁 운영을 하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임대, 통합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전형적인 SI, SM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IT 유통은 게임기까지 유통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뭐 주로 계열사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요. 비중이 아까 좀 전에 첫 번째인 IT 서비스가 57% 가까이 되고 IT 유통이 34%, 이게 대부분이 IT 서비스와 유통이고 정보 서비스는 비중이 작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인수한 풀그림이라는 온라인 커머스 시스템 구축 업체, 지분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부문 그 업무 내용을, 사업 내용을 보면 SM과 SI, 일반적인 SI 업체라고 하는 데서 하는 업무죠. 그리고 클라우드, 디지털 공간 서비스, AI까지 합니다. 그래서 SM과 SI는 알고 디지털 공간 서비스를 보면 스마트 리테일, 스마트 인프라죠. 주로 편의점 관련해서 클라우드, POS, AI 기술 뭐 이런 겁니다. 편의점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이고 그래서 IBS라고 해서 또 뭐 수주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지능형 빌딩 시스템. 그리고 이 IT 서비스, 이 중요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충전기 구축과 운영이 들어가죠. 근데 아직 뭐 매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참 중요하죠. IT 유통, 뭐 IT 관련 장비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좀 어려운 건데 이건 뭐 문과라서 잘 모르겠고요. 서버 스토리지 보안, 뭐 각종 IT 솔루션 유통입니다. 중요한 게 여기서 게임기기 및 컨텐츠 이게 좀 테마에 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VR 기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유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그 붐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 테마에 얽힐 수가 있습니다. IT 정보 서비스는 이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제가 작게 표시했고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캡티브 비중이 50% 목표다. 우리가 그룹사 물량이 많으면은 PER을 높게 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성장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독자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0% 후반대에서 70%까지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주 구성을 보면 신세계 INC인데 대주주는 이마트예요. 신세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마트의 대주주는 또 정영진하고 그 일가죠. 정영진, 이명희. 최대 주주는 이제 정영진이고요. 그 중요한 게 이제 자사주입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 거의 뭐 24%나 갖고 있는데 소각은 안 하고 주식 분할만 했죠. 3월 달이었나요? 그래서 주가가 잠깐 분할 전까지 올랐다가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참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포스코홀딩스가 무려 6,722억 발행 주식의 3%나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메리츠 그룹이 대표적으로 이제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참 오너의 의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죠. 오너가 결정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주주가 뭐 제안한다고 해서 되는 거가 아니에요. 참 후진적인 현실이죠. 그래서 자사주 장내 매각 만행이 제가 써놨는데 취득한 게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취득했다가 계속 처분했습니다. 작년에 특히 주가 잘 가고 있는데 6만 주를 두 번이나 했죠. 12만 주.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버행이 잡힌 겁니다. 자사주가 이제 회사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량이 돼서 이게 기관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은 꾸준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기차 충전소 사업 매출이 언제 발생하느냐. 근데 지금 충전소 이쪽 비즈니스가 성장할 게 확실하니까 대기업이 다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SK그룹과 현대자동차가 지금 먼저 뛰어들고 있는데 SK는 주유소가 있죠. 또 렌터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지주사가 또 한국 시그널 EV라는 회사를 무려 3천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또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뭐 롯데그룹 KB자산운용과 손잡고선 추진 중이고 충전 브랜드 이프티라는 이핏이죠, 이핏. 이핏이라는 브랜드까지 만들고 있고 구독 서비스죠, 또. 근데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좀 확대돼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 GS그룹과 LS그룹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LPG 충전소가 많이 있죠. 그 중요한 게 이제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이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롯데정보통신이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제어를 인수했고, 뭐 SK그룹과 지금 뭐 업무 협약도 했다고 하는데 신세계가 아직은 뭐 가시적인 건 없고요. 그래서 국내 급속 충전기 보급 수량이 작년 말 기준으로 1만 5천 대 정도 되는데 전기차가 계속 이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죠. 올해 1분기 판매량이 거의 100%가 증가했어요. 뭐 아직도 근데 침투율이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 미국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한국이 굉장히 느린 편이죠. 주가가 반응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오버행,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속 충전기가 아직 별로예요. 충전하는 시간이 100%도 아니고 80%인데 18분이 걸린다. 그래서 인프라 자체도 충전소도 확대돼야 되지만 성능도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렇게 오프라인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해서 보유세율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태동기여서 수익성보다는 외형 확장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늦춰진 상태예요. 그래서 한 내년 정도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확실하죠. 이런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하는 거고요. 뭐 그래서 작년 10월에 아마나 코리아 이제 제휴를 해서 하고 있다. 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4월에
SK 시그넷과 뭐 확대하고 있다. 근데 제일 이제 최근에 7월에 기사 난 걸 보면 스파러스 EV라는 상표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 전기차 충전소와 이런 플랫폼 출시를 위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상표를 출원한 거죠. 앱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심사 대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뭐 간편 충전과 결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성능이 있는데 연내 론칭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공식적으로 론칭했다고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다. 이런 게 사실 핵심이죠. 주가가 왜 안 가고 있냐. 오버행을 감안해도 너무 안 가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기차 충전소 사업이 너무 지체되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이 또 빨리 전기차 침투율이 빨리 커져야지 그게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제 목표가 이거였어요. 상반기에 충전소 사업을 개시하고 올해 매출액이 60억 목표다. 뭐 투자하고 인수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지체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체되고 있다는 거는 쉽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뭐 꽤 있어요. 뭐 아직 많이 모자르겠죠. 그래서 뭐 주가 트리거를 한번 보면은 참 기대하기 어렵지만 자사주 소각이란 게 있고 전기차 충전소 사업이죠, 이쪽이. 이게 시장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가 아까 IT 유통, 게임기 유통 사업도 하는데 VR 기기, 메타버스 이게 다시 부각을 받으면 애플이 내년 한 2분기 정도에 기기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테마에 얽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8월 기사인데 이쪽에 그 페이스북의 오클루스 피코 소니에 대한 총파 판매를 계약 중이라고 했죠. 뭐 지금은 좀 그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언젠가는 부각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교할 만한 기업은 포스코 ICT는 너무 달라요, 사업이. 현대 오토에버도 다르고요. 롯데정보통신과 비교하는 게 가장 맞는데 시총이 꽤 차이가 나죠. 왜냐? 매출이 꽤 차이가 납니다. 영업이익도 410억까지 찍었을 때도 있었고 400억. 매출도 차이 나고 영업이익도 차이 나고 영업이익률은 좀 높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롯데정보통신은. 그래서 밸류를 보면 더 높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우리는 저평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평가를 해소할 트리거가 나와야죠. PER은 순이익이 좀 높게 나와서 이게 영업이익 기반으로 해서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6점 몇 나오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싸서 저도 이상했었는데 대략 9 정도를 보는 게 낫고 올해는 또 이익이 별로 성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롯데정보통신을 보면 경쟁사라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충전기 제조업체 기술력이 있는 중앙제어라는 회사를 700억에 인수했어요. 그 전력 분산형 충전 기술과 뭐 기술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레퍼런스가 벤츠와 볼보 코리아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걸로 벌써 기술력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롯데가 좀 앞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VR, 프리미엄 VR 콘텐츠 메타버스 전문 벤처기업인 비전 VR을 인수했다. 좀 빨라요, 롯데가 웬일로. 그래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뭐 기술을 보유했고, 그래서 뭐 숫자로도 좀 앞서 있지만 이렇게 인수합병 쪽에서 좀 치고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세계 IAC도 하고 있지만 뭔가 임팩트가 있진 않아요. 최근 3년 실적을 보면 꾸준히 매출 이익이 성장했죠. 그리고 19년과 21년을 보면 거의 2배 영업이익이 성장해서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영업이익률도 많이 늘었죠.
올해는 이제 좀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해고요. 그러나 캡티브 비중이 높으면은 PER 10 이상은 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외부 매출이 많아야 되고 성장성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죠. 매출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서 이런 건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자회사 필그림이라는 회사가 이제 잡혀서 그런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 프라퍼티, SS닷컴, 외형성장, 뭐 지마켓 이런 데에 다 물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점이 28만 8천 원이었는데 이제 이게 주식 분할을 했죠. 그래서 28,800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박스권 상단이 2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돌파하면서 쭉 갔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완전히 떨어졌죠. 15,250원. 이게 자사주가 오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군한테 포격을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고 뭐 부채 비율이나 현금성 자산 뭐 867억이나 있고 부채 비율 낮고 시총이 2,600억이고 뭐 이런 거는 좋지만 자사주 소각이나 성장성을 증명하지 않으면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또 기사가 난 건데 광주에 스타필드 백화점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신세계 그룹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좋겠죠. 우리가 이제 거기 또 IT가 당연히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언제 구체적으로 또 사업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거는 없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자 전기차 충전소 작년부터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고 막 떠들었는데 도대체 왜 안 갔냐. 한국이 미국보다 전기차 침투율이 낮아요. 그래서 7% 전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낮으니까 충전소 시장이 개화가 되기는 어렵죠. 한 10%, 15%그 정도는 돼야겠죠. 그래서 또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반기 실적은 뭐 거의 똑같습니다. 작년과. 그래서 올해 전체로 봐도 뭐 약간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성장이 정체된 회사에는 그 트리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 전기차 충전소 사업의 본격화가 돼야 돼요. 매출이 발생해야 되죠. 그리고 또 VR 시장이 개화가 돼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좀 낮추고 그러면서 인하를 하던가 아니면 추가 인상을 안 하면 이제 또 메타버스 얘기가 또 나오겠죠. 또 애플이 내년 2분기에 VR 기기를 출시한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또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장 가시화 시 최대 PER 15 적용이 가능하고 1차 목표가는 시총 5천억 정도 목표를 봅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기도 한데 인내심이 중요하죠. 만약에 자사주 전량 소각을 한다면 시총이 1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쉽지는 않겠죠. 1조까지 간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열받는 게 오너가 결단하면 가는 거고 오너가 뭔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한국 기업이 많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 오너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